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최근에 송도에서 한 단지가 이슈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송도 자이더스타인데요.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총 1,53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바다와 호수 그리고 골프장까지 조망이 가능하다고 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실제로 1,533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 2만여 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 1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추천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전용 97제곱미터와 9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각각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을 넘었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단지인데요. 그런데 이 단지에서 전체 가구 수의 35%죠. 530여 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 이 단지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앞서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최초로 보도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이 단지에서 미계약이 다수 발생해서 예비번호 800번대까지 연락이 돌았다는 겁니다. 시행사에서 지난해 11월 22일 당첨자를 발표를 했고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정당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 포기자가 전체의 35%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후 시행사는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1월 4일에서 8일까지 이 서류를 접수받았고 이들을 대상으로 13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약 여기서도 일부가 계약을 포기해서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무순위 사후 접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단지 미계약이 왜 이렇게나 많이 남은 걸까요? 청약 인기 지역으로 꼽혔던 송도에서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요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공사와 인근 부동산에서 꼽는 이유가 계약금 문제입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서 151제곱미터 기준으로 9억 790만 원에서 23억 7,890만 원이었습니다. 중대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만큼 분양가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 단지는 계약금을 20%를 걸었습니다. 제일 많은 타입이 배정된 분양가 9억 2,73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8,546만 원을 계약 후 한 달 만에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시공사와 인근 중개소들은 이 수분양자들이 일단 당첨되면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넣었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다수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용대출을 통해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연초부터 차주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마저 자금줄이 막혔다는 겁니다. 통상 계약금은 스스로 마련해야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계약금 20%를 명시했으며 이 수분양자가 당첨을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타 아파트를 당첨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핸디캡을 감안해서 최소한 자금 계획 정도는 세웠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별다른 핸디캡이 없어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단 넣는 줍줍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도금 대출 문제입니다. 실제 한 수분양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줄 알고 넣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다수가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중도금 대출로 전체 분양가의 40%가량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자금 계획이 틀어지면서 계약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단지는 중대형 평형으로 대부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시행사 보증을 통해 2금융권 대출 알선을 협의 중입니다. 당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본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시행 위탁자 및 시공사가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이 중도금 대출이 계약 포기의 원인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시공사 측에 따르면 이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는 4월께나 확정된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수분양자들이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시 시세가 10억 원을 넘어서면 이 주담대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충분한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단지의 경우 이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약이 완료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얘기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단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한마디로 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비교해 볼 것은 이 비슷한 위치에서 작년에 분양한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인데 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당시 분양가보다 이 송도 자이더스타의 분양가가 1억 원 이상 높습니다. 그에 앞서 2020년 6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에 대비해서도 이 단지의 분양가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각 단지마다 입지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더라도 완판될 것이라 생각한 시행사가 이 고분양가와 계약금 20%로 배짱 분양에 나선 결과 미계약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 송도의 입주 물량 그리고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을 포기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중개소들은 송도 자이더스타의 미계약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있잖아요. 그게 20%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르시고서 내신 분들이 많아서 미분양을 좀 많이 빠졌어요. 보통 이런 분 여기 넣으시는 분들은 그냥 넣어봐라 해서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이 자이더스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피가 뭐 4억 5억 이렇게 붙어 있어요. 34평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여기도 당첨되면 그 정도 가겠다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넣으신 거죠.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비싸서요. 여기 아파트도 미분양 엄청 많았어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 분양할 때는 금액들이 한 5억 중후반? 이 정도의 34평 다 분양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호가가 11억, 12억 가니까 여기도 한 6, 7억 정도 오른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고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는 전매가 안 되니까 분양가가 세기 때문에 이번에 미계약분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라고 넣었는데 계약금 그리고 전매도 안 되잖아요. 계약금도 20%니까 그 사람들이 2억 가까이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미계약분이 나온 거예요. 약간 높다고 봐야죠. 근데 새로 나오는 건 앞으로 더 높으니까 그렇게 높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뭐 심각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계약금 20%다 보니까 사실 청약하는 사람들도 당첨되고 보자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가수들이 포기를 한 것 뿐이지 대기자들은 엄청 많아요. 보통 25% 아니면 뭐 40%까지도 미계약은 항상 있어요. 근데 바로 완판이 되죠. 송도는 당첨만 되면 몇 억 정도 오른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돈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실. 중도금 대출이 얼마나 되냐. 예를 들어서 입주 때 이게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런 걱정들. 세례 못 놓고 뭐 실거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 집 때문에 실거주 못 하는데 어떡하냐. 물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 분양 대금과 관련한 얘기들이 원인으로 들립니다. 한 가지 요인을 꼽긴 어렵겠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분양권 전문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양가하고 대출의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1억 정도 비싸게 나왔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 절벽이 바로 하락으로 이어질까 하는 불안감 때문인 거고 20년도는 뭐 너무 좋았죠. 분양 시장이 송도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네요. 네, 그때 분양가는 7억대였고 지금은 2억이 더 비싸졌으니까 감안은 해야 되고요. DSR 이제 40% 규제가 올해부터 진행되는데 작년에 분양했더라도 대출받는 시점은 올해부터라 그거에 대한 대출의 불확실성, 시공사 보증해준다고 해도 개인 사정에 따라서 대출 안 나올 수 있는 여지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서 계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청약 인기 지역인 송도에서 이 미계약이 발생하자 이후 분양단지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연이어 분양한 송도 아크베이의 경우 이 계약금을 10%로 설정을 했는데요. 분양가도 송도 자이더시티보다 다소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98제곱미터에서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9억 원 이하로 분양가를 설정을 한 건데요. 이 결과 1순위 청약에서 486가구 모집에 2만 8천여 명이 몰려서 경쟁률 4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브릿지는 송도 분양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미계약 상태이지 미분양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적격 청약자와 일부 수분양자가 계약을 포기해서 미계약으로 남아있지만 향후 무순위 사후 접수 등을 통해서 이 미계약이 해소돼서 이 미분양으로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에 따르면 이 송도에서 분양을 진행할 경우 통상 25%
25%가량이 미계약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5%는 다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인데요. 분양시장이 이전과는 같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양시장은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을 관측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분양시장의 흥행에 따라서 추후 분양가가 결정되기도 하고 이 미분양이 다수 남을 경우 기존 구축 아파트의 하방 가격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 청약시장의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청약 당첨 이후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던 이 송도 분양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의 변곡점에는 브릿지가 생생한 현장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